다음은 최근 가장 핫한 챗GPT에 대한 특강을 있겠습니다. 강의는 AI 메타버스 NFT 협회 박형록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형록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형록입니다. AI 시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챗GPT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최신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SK텔레콤, SK텔레시스, SK유빈스 대표이사를 거쳐서 지금은 소상공 자영인 직능단체연합 수석 부회장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변화는 기회를 잡을 찬스다 라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와 AI 시대에 맞을 기회, 두 번째는 인공지능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챗GPT의 개요와 챗GPT의 주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AI 도구 활용 사례를 들어서 실습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강사 섭외 당시에 저에게 AI 도구 활용 사례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왔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 직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은 동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이래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는 계속 변화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챗GPT 또는 AI가 고도화됨으로써 없어질 직업, 우리가 맞을 위기,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맞을 기회도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주 오랜 것은 빼놓고 컴퓨터의 대중화,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 SNS나 플랫폼의 출시, 이런 일들 같이 거의 40-50년 이 안쪽에 있었던 어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컴퓨터의 대중화가 될 때 과연 누가 돈을 벌었나요?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게 되니까 누가 돈을 벌었나요? SNS 플랫폼이 출시가 되니까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 세계적인 기업 또는 국내에서도 거대한 기업이 탄생을 한 게 사실입니다. 컴퓨터의 대중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같은 거대 기업이 생겨났죠. 사실 IBM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부상을 했죠. 이전까지만 해도 코볼이나 포트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MS-DOS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PC의 대중화 시대를 만들었죠. 또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AWS라고 하는 아마존, 알리바바, 네이버샵, 당근마켓, 이러한 기업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거나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또 SNS 플랫폼이 출시가 됨으로써 혹시 여기 대표님들 이 말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넷카 쿠베 당중,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닙니다.
네카 후배 당중 이 플랫폼이 출시가 됨으로써 거대한 기업이 돼가고 있거나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그다음에 중고나라 이런 것들이죠. 이와 같이 AI 챗 GPT가 출시가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술렁거리고 있죠. 과연 어떠한 기업이 돈을 벌 것이냐? 네, 물론 오픈AI.com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 대표님들이 바로 그러한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얻고 계십니다. 길을 모르니 스텝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사람 스텝만 쳐다보니 넘어지는 줄 모르고 따라하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생긴 것은 바꾼다. 조직 바꾼다. 노래 배운다. 시스템 바꾼다. 골프 배운다. 도구 바꾼다. 공부 배운다. 사람 바꾼다. 이렇게 8가지 케이스를 5가지에 바꾼다와 3가지에 배운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대표님들 어느 게 더 쉬운가요? 어느 게 더 쉬웠던가요? 저는 배우는 것이 훨씬 쉽고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자, 돈을 버는 것, how to make money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제는 자본은 자본이죠. 그러나 이제는 기술은 데이터가, 인력은 플랫폼으로 천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3류 기업은 제품을 우선시하고요. 2류 기업은 기술을 우선시하고 1류 기업은 표준 스탠다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가 등장을 해서 바뀌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사회 구조와 능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을 가지면 성공했다. 성공한다. 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식, 이제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 그 외에 수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내가 얻고자 하는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평준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도구의 발달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이제는 수많은 기구들, 수많은 도구들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곳에 담아놓고 우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사용하는 도구만큼 확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글을 쓴 스티브 박사가 기업을 창업을 해서 경영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왜요? 컨설팅을 하거나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거나
경영에 대한 기법을 알려주는 것과 경영을 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래 인재 역량 6C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래 인재들은요, 개념적 지식, 그리고 창의성, 비판적 사고, 컴퓨터 사고, 융합 역량, 그 다음에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미래 인재 역량 6C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 번쯤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인재를 채용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노련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팀장은 대표인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지시하든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심어서 일을 해결해 내는 사람입니다. 영업상무, 네, 우리가 만든 제품은 언제든지 확실하게 고객을 찾아서 또는 바이어를 찾아서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상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제품들의 필요한 기술들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 부분 HR 부서, 마케팅 부서, R&D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상무라고요. 최근에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24시간 업무에 열중하면서도 불평만이 없죠. 급여 인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파벌도 만들지 않고 항상 고분고분합니다. 업무 수행 능력도 뛰어나서 어떤 나라의 바이어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소통도 잘합니다. 디자인은 물론 노래도 작곡하고 광고 업무에도 뛰어나죠. 자, 이 사람 우리 대표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채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채용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지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하나씩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이런 것부터 하나씩 보고 갈까요? AI 관련 영화에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여기에 올려놔 봤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한 번쯤 보시면 분명히 무언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챗GPT 또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가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CDMA 개발과 WCDMA라고 하는 영상 전화를 개발을 할 때 이스라엘 기술자들과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마트폰, 디지털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뎀 칩은 미국에 있는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한 대를 팔면
이 퀄컴이라는 회사에 5.25%에서 5.75%의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CDMA, 디지털 이동전화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 퀄컴이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바탕은 듀리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여있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선형대수학, 이런 쪽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수학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러웠죠.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수학적인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의 것을 벗겨내는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인공지능 도구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챗 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채팅, 대화를 하다, 소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G는 제너레이티브, 생성하다, 만들어낸다 라는 이런 AI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는 프리트레이니드라고 하는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챗 GPT-4 같은 경우에는 3천억 개의 단어와 54조 개 이상의 문서로 미리 학습을 받아놓은 아주 뛰어난 로봇입니다. T는 트랜스포미드, 즉 딥러닝 모델에 의해서 변신되어 있는, 변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챗 GPT-4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대화 형태로 물어서 묻자마자 바로 자연어로 생성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챗봇인데요. 내가 궁금한 것을 물으면 생성을 해서 미리 내가 입력하는 단어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만들어 던져주는 그러한 챗봇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AI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AI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 대국을 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요즘에 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건데요. 이미 알란 튜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대에 보편 기계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AI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은 7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센세이션을 일으키느냐.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 바로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성능을 갖추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 발전 과정은 이미 GPT 1, 2, 3 그리고 4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조만간에 5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챗 GPT와 함께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빙, 마이크로소프트죠. 아수거, 국내에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겁니다. 리튼 역시 이 국내에 기업이 만들어내서 출시해 놓은 이 두 가지 아수겁과 리튼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주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달리2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요. 미드저니 역시 그림을 그려줍니다. 스테이블 디퓨전도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스튜디오 DID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립싱킹을 해주는 그런 챗봇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API나 카카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만은 챗 GPT를 PC에서 영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어서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챗 GPT보다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에서 그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수겁과 리튼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활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선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기고입니다. 기고라고 하는 것은 개베지 인, 개베지 아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는 것은 항상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쓰레기가 아닌 최상의 것을 입력을 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브레시입니다. 경영에 관련된 용어죠. 이 자리에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브레시라고 하는 것은 buy low and sell high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챗 GPT 또는 AI 모델을 사용을 하실 때 항상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노력하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ASAP 급여체로 ASAP 또는 풀 명칭으로는 as soon as possible이죠. 네. 오픈 AI의 창시자 샘 엘트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가랑비 전략입니다.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게 모든 사람들을 침투해 나가는, 쇠뇌시키는 그러한 전략인데요. 챗 GPT-3가 그거였거든요. 챗 GPT-3에서 이것을 출시를 하려고 보니 너무 허접한 겁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개발을 하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챗 GPT 3.5였고요.
3.5에서 일단 오픈을 시켜놓고 보자 했던 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는 벤처 캐피털이나 이런 팔로알토에서 엑셀러레이터들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생 기업이 내놓는 챗 GPT 3.5는 누구든지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지, 이것이 부족하다, 허접하다, 아직도 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능을 가진 것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내놨으면 어땠을까요? 85점 정도는 돼서 B+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식은 적어도 A+는 더해야 돼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감히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서비스를 내놓지를 못했던 겁니다. 바로 오픈 AI니까 내놓을 수 있었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줄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챗 GPT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는 건데요. 제대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주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할 때,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세세한 것들을 정확하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는데 이것을 따뜻한 거예요, 아이스예요? 시럽을 넣을 거예요, 말 거예요? 테이크 아웃이에요, 인이에요?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을 제대로 주문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았던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수정을 해달라, 보완해달라 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글보다 영어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챗 GPT-4도 아직 한글로 답변을 받으면 부족한 것이 많고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또한 챗 GPT 같은 경우에는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보다 영어로 지금 질문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정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GPT가 미리 공부를 하거나 나중에 데이터를 긁고 와서 답변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럴 때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데이터보다는 영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훨씬 양질의 질문을, 훨씬 영어로 받아들이는 질문을 쉽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가공된 데이터도 훨씬 양질의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확장 프로그램과 프롬프트 가이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챗 GPT는 수많은 API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자고 나면 수십 개 API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너무 유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것들, 내가 무슨 일을 하다 보니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써봐야지, 나오자마자 내가 따라가서 한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거의 전폐하고 그 일에만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까? 아니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 다음에 프롬프트 가이드를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챗 GP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다 보면 수많은 프롬프트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블로그를 쓰시겠습니까? 유튜브 제목을 만들겠습니까? 유튜브 소개글을 만들겠습니까? 어떤 카피라이팅을 만들겠습니까? 등등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양들의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이 프롬프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 가이드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챗 GPT를 활용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광고 만들기입니다. 제가 모비안한 샴푸의 특징은 흑삼, 탈모, 흑삼 성분으로 탈모에 특효가 있고 유연성 탈모를 해결하거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13년 노하우를 가진 개발자가 9번 찌고 9번 말리기를 한, 그래서 최소 6개월 만에 효과가 입증되는 이 샴푸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능 및 광고 문구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것을 GPT에게 요구를 해봤습니다. GPT가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 줬는데요. 모비안한 샴푸를 소개합니다. 모든 모발 문제에 대한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우리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비안한 샴푸를 직접 사용해보고 그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라는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달리2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달리2는 오픈 AI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죠. 달리와 윌리라고 하는, 윌리2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을 붙여서 달리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등에 짊어진 짐이 비에 젖으니 점점 무거워만 갑니다. 태양은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지만 집에 가려면 여전히 10리는 더 가야 하고요. 손을 잡은 아이는 배가 고프고 춥다고 징징대고 소변은 마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The road on my back gets heavier as it gets wet from the rain. 등등 이런 프롬프트의 내용을 영문으로 바꿔서 넣어놓고 이러한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이 남자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그리고 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힘들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는 징징거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새카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길은 젖어 있고요. 얼마를 더 가야 집에 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다음은 아수겁이라고 하는 것. 이 아수겁은 카카오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챗 GPT-4를 베이스로 하는 AI 챗봇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스페인의 말라가라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3박 4일 스케줄을 만들어줘. 테마는 플라멩고와 투 그리고 먹거리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3박 4일 동안의 스케줄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라가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고요. 저녁에 플라멩고 공연을 관람하세요. 네 번째 날에는 말라가 해변에서 즐기고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사전에 이 챗 GPT에 물어도 이렇게 아주 자세히 스케줄을 제안해 줍니다. 또 아수겁에서는 그림도 그려주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한 명령어와 신속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미지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명령을 이미지 생성 콜론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서 있다. 바닷물의 색깔이 점점 붉게 물들어 가고 있다. 이 그림을 그려줘 라고 명령어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멋있는 그림과 함께 요청하신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바다 전경과 석양 그리고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그림을 내가 그린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가 아니고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 만에 나왔냐면요. 12시 38분에 입력을 해서 시켰더니 12시 38분, 그러니까 1분 이내에 이 그림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또 아수겁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림을 분석도 해줍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Never Stop Running 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제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수겁이 이미지에서 24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 내용을 요약해줘 그랬더니 이미지 내부의 문자는 Never Stop Running입니다. 이는 학습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구입니다. 라고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얼마나 똑똑한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또 미드전이라고 하는 그림 그리는 챗봇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영어로 조선시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대문에서 서울에 있는 1340년대에 남대문 위에서 앉아서 팬들이 보고 있고 그 밑에서는 검투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줘. 그런데 하이 레졸루션 텍스처를 이런 고 퀄리티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4장의 사진을 만들어 줬고요. 이 4장의 사진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하나가 있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우측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주 리얼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시나리오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유튜브의 첫 시나리오인데요. 흑삼으로 만든 탈모 예방 샴푸 6개월이면 효과 본다 라는 주제로 해서 주제를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먼저 서론을 제시해주고 흑삼이란 무엇인가요? 홍삼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등등해서 6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자란다고요? 정말 부작용은 없나요? 하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는 뭘 할까요? 유튜브 쇼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유튜브 쇼츠에 소개글 또는 블로그의 소개글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리튼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리튼은 제가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그리기는 아직 카카오톡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PC에서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인, 5월은 제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해봤습니다. 한국인 가족은 부모님과 40대 부부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함께 하고 있어요.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들이 뷔페 식당에 모여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사실적인 사진과 같은 것을 두 장을 그려주고 그림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이 그림을 두 장을 그려와 줬습니다. 물론 리틀에서도 여행 스케줄 또는 어떤 대본을 만들어 주세요. 카피라이팅을 만들어 주세요. 또 어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다 만들어내 줍니다. 스튜디오 DID에서 영상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느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AI 하면 알파고가 전부인 줄 알았고 요즘은 챗GPT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인터넷을 뒤져보면 AI로 작곡해주는 사이트, AI로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 AI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주는 사이트 등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운영 중이지요. 지금 짧은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의 이 배경 그림 이것도 AI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려준 거고요. 이 내레이션을 하는 내레이터도 제가 AI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음성 이것도 AI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AI의 내레이터를 합성을 해서 똑같이 이 립싱크를 하는 모습까지 완벽하니 만들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모양이 연출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모델을 찾고 성우를 찾고 프로그램을 편집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수겁과 니튼을 가지고 간단히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주시고요. 핸드폰을 꺼내셨으면 카카오톡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팅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을 열어주시거나 친구에서 돋보기를 검색을 기능을 검색창에 영문으로 ASK라고 입력을 해 보십시오. ASK업을 쳤더니 ASK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톡 채널이 나옵니다. 이 톡 채널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채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노란 마크 있죠? 여기를 터치를 해서 친구 가입을 합니다. 저는 이미 친구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검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아닌 대화창 있지 않습니까? 이 대화창에서 아수겁을 찾으시면 ASK라고 대화창에서 채팅창에서 ASK업이라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ASK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라고 되어 있죠? 이 챗봇에 메시지 보내기 되어 있는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메시지를 보낼 때 내가 요구하는 것,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3박 4일간 스페인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여행할 일정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서 입력을 해 봤습니다. 좀 시간은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에서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박 4일 여행 일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의 오전에는 라모브라다리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 오후에는 교회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과 와인 즐기기, 네 번째 날에는 오전에는 아르케올로지컬 뮤지엄에서 역사와 문화 체험하기,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물어보시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되는데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정서를 나타내는 시를 써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이 좋아요. 꽃들이 피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밖에서 놀기 좋아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시를 써달라고 했더니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의 변화와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담은 시입니다 하면서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따뜻한 바람을 타고 꽃잎들이 흩날리며 저 멀리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름이 오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닷가에서 바람을 타며 파도를 느끼며 더 이상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끝나고 가을이 와도 그 추억은 언제나 남아있죠. 그리움이 되어서도 그 추억은 절대 잊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시를 써 주었고요. 이 기분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연애 편지를 200자로 써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신이 내게 있어서 봄이 와서 좋아요. 항상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연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캔디를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컨디션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고 안 그려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자, 그림이 나왔습니다. 캔디를 그려줘 했더니 캔디라고 하는 그림이 거의 사진과 같이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요. 이런 캔디는 어떠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좋아요 또는 고마워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랬더니 별 말씀을요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자, 여름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그려줘. 자, 이렇게 수영장을 그려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모습은 없고 선탠을 하기 위한 베드는 보여줬네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핀자를 한번 줘볼까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그려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또 풀장에
수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 넣어 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계속 수정 보완을 해봅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적절한 이미지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수영장 가에서 선탠을 하는 사람을 세 사람 그려주세요. 역시 사람들의 모습은 없네요. 예, 아마 여기까지는 한계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는 어린이들 20명을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어린이들 이렇게 해도 알아듣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20명이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을 그려줬습니다. 예, 그래도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네요. 그러면 이제 아수겁이 아닌, 그러면 이제 리턴을 한번 찾아볼까요? 리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팅창의 친구에서 리턴이라고 하는 또 우리 토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또 찾아서 역시 채널을 이미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리턴에서 똑같은 명령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스페인의 말라가로 2박 3일간 여행을 가는데 일정을 만들어 줘 라고 한번 명령어를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말라가로는 아름다운 도시이며 많은 관광지와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말라가로 공항 도착 후 호텔 체크인, 알카사바 궁전 방문, 페드로 데 미스타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말라가 해변에서 해수욕 및 산책, 그다음에 시내에서 쇼핑 후 공항으로 이동, 이렇게 일정을 짜줬네요. 자, 그러면 스위스 융프라우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비행 일정을 짜줘 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꼭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요. 혹시 오늘 끝나더라도 돌아가셔서 또는 잠잠히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것을 계속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법이 늘어날 것이고요.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융프라우로 가는 비행 일정을 만들었는데요. 스위스 치리 공항으로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하고 치리에서 기차를 타고 인터라켄으로 이동을 하고 인터라켄에서 기차를 타고 라우터 브루넨으로 이동을 하고 라우터 브루넨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시피츠 국립공원으로 이동하여 융프라우 선을 감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짜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내가 오늘 오시는 분들이 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등의 미백 화장품을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수출을 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미백 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은 첫 번째 미국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요.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제품을 개발하시고 유통 채널을 확보하시고 인증 및 규제에 준수를 하시면서 고객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여 미백 화장품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개인적인 일상 또는 교육 또는 레포트를 만드는 것,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것 등등 이렇게 카카오톡에 있는 아수업이나 리튼을 활용해서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내가 어떤 행사에 가는데 오늘 충주에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수출 전략 회의를 하게 되는데 서두 인사 말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여러분, 저희는 리튼 테크놀로지스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비서 리튼입니다. 오늘 수출 전략 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성공적인 수출을 이루어내는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 대표님들께서 나의 회사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넣고 이래서 나는 이런 취지로 인사말을 했으면 좋겠어,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내가 행사장을 가는데 미처 인사말 준비를 못했다, 또는 내가 인사말 할 줄 몰랐는데 행사장에 도착해 보니까 인사말을 내가 하게 돼 있더라, 이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여기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인사말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내용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완벽할 수가 없지요. 다만 이것을 참고로 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행사를 치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카카오톡에서 활용하는 몇 가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용어들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PC에 들어가서 여기에 챗 GPT를 써보셨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웠던가요? 쉽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카오톡에 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 챗 GPT가 진짜 챗 GPT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너무 쉽죠? 제가 강의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챗 GP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군가 이 강력한 새 AI 모델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식, 기본 소양은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AI 관련 주요 키워드는 이 자료를 한 번쯤 보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저와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겠고요. 필요한 자료, 영상 강의들은 여기에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오픈 채팅방으로 해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챗 GPT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사 박형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